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올해 안에 상장되어서 올라오는 툴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툴젠이 크리스퍼 카스9을 다루는 한국의 기업 중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툴젠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아무래도 김진수 전 대표께서 내용을 겪으면서 한 2년 정도가 선진국 새 회사에 비해서 좀 늦어졌죠. 그렇지만 열심히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파이프라인 2개 정도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티입니다. 카티는 호주의 바이오텍 카테릭스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혈액암 표지 인자인 TAG72를 카테릭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 카테릭스가 가지고 있는 표지 인자에 업그레이드된 카티와 카 INK. 이제 INK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iPSC로 NK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iPS라는 것은 유도만능 줄기세포이고, 우리 피부세포를 만능세포로 만든 거죠. 만들었다가 다시 조혈모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로다가 재분화시킨 그런 세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생산성을 얼마든지 이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생산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 iNK세포를 갖고 지금 카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계약금하고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1,50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 교정 TAG72 카티로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고요. 2022년도에 미국에서 난소암을 적응증으로 해서 임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데,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카테릭스하고 같이 DGK라는 유전자를 표적으로 한 그런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T세포의 DGK 유전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T세포의 DGK를 제거를 하면 T세포가 조금 더 강력해지는 거죠. 이 기술을 STYXT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T세포에서 DGK 아류인 DGKA, 그 다음에 DGKZ 유전자를 크리스퍼 카스9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자르게 되면 기능을 잃게 되고, 이 기능이 잃게 되면은 카티의 효능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이것은 카티뿐만이 아니라 NK세포에도 적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임상에서 유효한 약효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모든 T세포를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NK세포를 만드는 회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GK 넉아웃에 대한 카티 기능성 향상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컨트롤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암세포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항암 사이토카인 분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 오른쪽에 보시면 DGK를 제거한 그런 유전자를 제거했을 때의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능 향상 G하고 그 다음에 대조군의 G를 보면 밑에 있는 기능 향상 G가 이제 모습들이 계속 1주, 2주, 3주, 4주가 지나더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DGK 넉아웃 카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T세포뿐만이 아니라 iPSC, NK세포에서도 적용한 그런 케이스에서도 아주 우월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암세포가 되면은 TGF라든가 그 다음에 PGE라는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 세포가 원래는 성장과 관련한 단백질이라 우리 몸속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암으로 변하면 TGF-베타라는 게 갑자기 나쁜 놈으로 변하는 거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지키는 그런 보호막을 더 열심히 만든다든가, 아니면 증식을 더 많이 시킨다든가, 이렇게 이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TGF-베타가 열심히 일하는 그 암세포 미세 환경 상황에서도 DGK 유전자를 넉아웃 시킨 그런 iNK 세포를 넣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따라서 이 DGK를 넉아웃 시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툴젠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범용화되면서 플랫폼 기술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MT 치료제입니다. CMT라는 건 샤르코 마리 투스병입니다. 좀 이제 제가 세 개를 다 끊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분입니다. 연구 개발을 해서 이 병을 보고를 한 분이 이제 세 명이라 샤르코라는 분, 마리, 그 다음에 투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보고를 하신 거죠. 이 병은 팔다리 근육 위축과 손발 등 관절이 변형되는 증상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아니면 변형이 되면 대단히 무서운 병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이 병은 너무 많은 단백질이 생성이 돼요. 이유는 같은 유전자가 두 개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유전자가 PMP22라는 유전자가 한 개인데 이 유전자가 두 개를 가진 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 단백질들끼리 서로 하는 일 없이 자기들끼리 엉키는 거예요. 엉켜서 신경 쪽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경 수초에 신경이 이제 같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탈수초화라는 즉 이 수초가 탈화되면서 그 위에서 같이 붙어 있던 신경이 영향을 받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의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툴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되면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가서 자르면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샤르코 마리 투스병을 툴젠이 이제 약을 만드는 기전인 거죠. 세계 최대 비영리 지원 재단인 CMTA라는 곳과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CMTA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관련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병과 관련한 치료제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급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툴젠과 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협업을 하는 기전들은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은 성과는 치료제를 만들어지는지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과정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기대할 만하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툴젠의 담당자가 얘기한 게 CMTA와의 협력을 통해서 TGA001이라는 이 기전이 동물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비임상 실험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내년도에 TGT001의 임상 시험을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의 임상 시험을 하는 그래도 번듯한 임상 시험을 갖고 있는 회사로 올라온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CMT1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사업 보고에서 이제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유전자 가위이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라는 곳에 이제 넣어서 전달을 해야겠죠. 이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작게 그 안에다 넣어주는 작업을 최적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최적화를 시켜서 타겟팅하는 곳에 가서 정확히 발현을 시켜야 되고 특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까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이름이 PMP22라는 거죠. 이 PMP22라는 곳에 정확히 가서 그 유전자를 잘라야겠죠. 그래서 그 특이성을 최적화하는 작업도 하고 전달 효율을 늘리는 작업들 이렇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0만 명 갖고 있고 미국에서만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약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만들게 되면 충분히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다. 지금부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DGK라는 아주 중요한 바이오마커를 툴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내년에는 임상 이상 두 개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특허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의 가치는 2028년도에 약 7조에서 8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을 차근히 이제 진행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그러한 높은 가치로 향해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2년 정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용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년은
인텔리아, 에디타스, 크리스퍼한테는 너무 중요한 해였고 그들은 달려가고 있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축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시가총액은 이제 1조가 되지 않는 우리 툴젠보다는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지만 기술력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선점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툴젠이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곳에 스나이퍼 카스9이라는 주제를 갖고 연구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은 특이성이 향상된 3세대 유전자 가위, 스나이퍼 카스9이라는 그런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논문이 얼마나 독특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크리스퍼 카스9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오프 타겟팅에 의한 다른 염색체를 건드리는 겁니다. 다른 DNA를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 타겟팅을 줄이는 것은 아주 끝까지 크리스퍼 카스9의 회사들이 연구해야 되는 연구 과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논문을 보시면은 인텔리아라든가 크리스퍼, 그 다음에 에디타스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의 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상이 없다, 잘 쫓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논문을 제가 이제 좀 긴 논문인데 딱 한 장으로 요약하려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거를 아신다 그러면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한 개발 연구를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유전자 가위 관련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세균입니다. 세균이 보이시죠? 그 세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되어 있는 게 유전체입니다. 그런데 실험 설계를 얼마나 재밌게 했냐면 유전체에다가 한 개의 A-라는 유전자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A라는 유전자가 보이십니까? 그 유전자를 플라스미드라는 동떨어져 있는 원형고리의 유전체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 유전자 A하고 연결시켜서 독성을 가지는 DNA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독성 DNA가 독성을 뿜어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냐면 저 타겟하는 그 유전자 A를 크리스퍼 카스9으로 잘라버려야지만 독성 DNA가 기능하지 않으면서 A-가 속해 있는 유전체가 살아있으면서 이 전체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 게임의 설계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모두의 가주의 경우 수는 다 죽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A-를 건드리면 안 되죠.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는 타겟 A입니다. 그래서 타겟 A는 건드리지 않고 타겟을 또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독성 DNA가 발현하면서 결국 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A-는 살아있고, 그죠? 카스9을 집어넣었을 때 A-는 살아있고 A를 타겟팅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독성 DNA도 같이 죽으면서.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A-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A는 오프 타겟팅으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포는 죽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살아있습니다. A-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A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독성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당연히 죽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고요. 여기에다가 실험 설계는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무작위 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크리스퍼 카스9,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리스퍼 카스9의 카스9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를 조금씩 시키면서 아주 수많은 크리스퍼 카스9의 종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무작위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크리스퍼 카스9인지 모르는 그런 무작위의 변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후에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없는 것처럼 도저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스9을 시간이 지나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무작위로 그 진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변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변이된 크리스퍼 카스9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 하나 저렇게 살아남는 크리스퍼 카스9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크리스퍼 카스9만을 따로 모아서 다시 이런 게임을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임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맨 나중에 살아남는 크리스퍼 카스9이 나오죠. 그것을 툴제는 스나이퍼 카스9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 카스9은 오프 타겟팅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온 타겟팅을 굉장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크리스퍼 카스9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세 가지 미국의 세 개의 크리스퍼 카스9을 가지고 있는 회사 대비해서 오프 타겟팅과 관련한 기술은 전혀 딸리지가 않는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프 타겟팅 이외에 크리스퍼 카스9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그 연구 개발 방향을 보면은 팜 시퀀스를 현재 그 NGG에서 향후 미래에는 팜 시퀀스 TAC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나이퍼 카스9과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연구 역량을 발휘해서 팜 시퀀스를 넓혀가는 그런 연구 개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 개발 능력은 툴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